지리산. 불러보면 고작 세 글자지만 가슴 벅참과 설렘으로 긴 여운을 주는 산입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서 사람들이 숨을 고르는 곳이 있죠. 장터목 대피소. 이곳에는 특별한 우체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래 첫 우체통입니다. 산을 찾은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편지 한 통에 마음을 담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낸 편지는 산길을 따라 돌고 돌아 먼 길을 여행합니다. 편지는 사뭇 길을 닮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지리산 우체부는 그 마음을 전하러 오늘도 지리산 둘레길을 달립니다. 높이 1915m의 지리산.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리산을 찾곤 합니다. 이곳에 오르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고 했던가요? 고단한 삶 속에서 헛헛함을 맛본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올라 나름의 해법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건네주는 삶의 지혜는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질 뿐입니다. 산을 오르면 그리운 이는 더욱 선명해지고 그리운 이를 향한 마음은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가파른 산골짜기는 인생길을 닮았고 고된 산행 끝에 맛보는 장엄한 지리산의 감동은 손끝을 통해 전해집니다. 제 캐나다에 있는 제 딸한테 안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쓴 편지는 슬며시 옛 추억을 들추기도 하죠. 옛날 젊었을 때 그때 다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편지는 군 입대를 앞둔 후배와 함께 오른 산행에서 멋진 추억도 만들어줍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쓰는 건 늘 똑같은데 뭐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인데 여기 오니까 진짜 너무 본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아서 정말 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모처럼 한가지게 부부 동반 여행을 와서도 네, 저희 아들, 딸들한테. 자녀들 생각에 그리움과 소망을 담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편지. 대박나길.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을 오르고 올랐던 그들은 왜 편지를 쓰는 걸까요? 주로 사연을 보면 가족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엽서를 보내는데 주로 여기 고산지다 보니까 이 고산지에서 느낀 감동을 메시지로 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함 우체통에 엽서를 수거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해. 고단한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감정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순간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생각은 그리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보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소중한 마음은 오롯이 편지에 담깁니다. 마음은 자연의 품 안에 머물며 따뜻한 시간의 숙성을 거칩니다. 오늘도 우체부 한재경 씨는 지리산 둘레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애둘러 난 길을 따라 오불고불 산길을 달립니다. 마천면, 휴천면이 그의 담당 구역이죠.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애둘러 돌아가는 지리산 둘레길에 자리한 소박한 산마을입니다. 이른 아침, 지리산 우체부 한재경 씨는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출근을 합니다. 업무 시작 1시간 전,
아니 사무실 지금 그런데 벌써 손님이 찾아옵니다. 예. 그럼 맞나? 예. 영수증하고는 형님 제가 나중에 올라갈 때 그래 갖다 나중에 드릴게요. 올라올 때 가고 올라. 예, 그래 할게요. 주세요. 예. 나 지금 바쁜데 이 정도 안에서 이제 저 볼리복 엄선. 영수증하고 그래 찾아가시기래. 예, 아니 뭐 집으로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어떡하고요? 에이 뭐 내가 이리 올게. 아, 그러지. 예, 그러지. 우체부는 한 차례 손님들 업무를 본 뒤 서둘러 우체국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사삭 빗을 소리가 이른 아침을 경쾌하게 열어줍니다. 언제나 되풀이되는 일상이지만 그는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죠. 우체국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보통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손님들이 일찍 오시니까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일 가시기 전에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걸 내고 가기 때문에 일찍 와서 손님 맞이를 일찍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먼저 미리 해서 상쾌하게. 유난히 잘 웃는 우체부 한재경 씨. 그의 커다란 미소는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곤 합니다. 공과금이 많이 나와 바쁜 월말에도 부피 크고 무거운 택배가 많은 날에도 미소가 사라지는 법이 없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우체부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게 하고 어깨에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 있죠. 요즘 편지가 많이 사라진 편이죠.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요즘 같은 전화기라든지 핸드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메일이라든지 전화기로 목소리로 듣고 주고받기 때문에 편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보면 없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있는 거는 공과금,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공과금이 가끔 가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또 편지할 때는 더 사연이 많아서 할 말이 더 많은 게 다 썼고 지금은 전화를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지 않아요. 전화 요금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뭐 한이 없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지만 전화는 간단히 하고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편지로 할 때가 자상해요. 편지가 사라졌다. 그것이 우체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편 배달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편지는 제법 많았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우편 배달 부위를 천직으로 여기는 그는 어떻게 해서 우체부가 되었을까요? 우연치 않게 시작했죠. 군대 그때 말년휴가, 제대 전 말년휴가였는데 아는 선배님이 집에 일이 있다고 조금만 봐달라더라고요. 조금만, 한 며칠만 봐달라고 그러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머물게 됐는데 제 말고 제가 그만두면은 다른 분 2분이 계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선배님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한번 봐주자. 그렇게 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한 17년 동안 이렇게 우체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지나 마을에 다다릅니다. 정이 많은 사람 우체부 한재경 씨. 그의 배달길은 언제나 바쁩니다. 그렇게 식사는 하셨어요? 재빠르게 우편 배달 일을 하고 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어르신들 안부 챙기기. 툇마루에 할머니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담소를 나눕니다. 일단 여기는 일단 시골이니까 제일 먼저 교통이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참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 손과 소식통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우체부의 방문으로 고즈넉한 집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주심도 다들 취소하셔야 되겠는데 이제 또 예. 그럼 가겠습니다. 계시에.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그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이제 오시는 길이야. 오늘 돈 넣나요? 길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다가도 가던 길을 멈추고 인사를 건넵니다. 택배 다 하고 연문정에 딱 하고서 가. 바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체부는 쉴 잠이 없죠. 저 택배 읽었건 하죠. 하루 일과 이제 마치고 각 동네마다 갔는데 사람이 없거나 이사 가고 없는 사람들 이렇게 우편물 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동 얼마 했나?
얼마큼 했는데 오늘? 살뜰하게 후배도 챙기고 많이 못했어. 아침 온 거 좀 가렸어 그래.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도 집에는 늦게 갈 것 같습니다. 내일 배달할 우편물을 정리하려면 말이죠. 하지만 그는 쉬이 지치지 않습니다. 민아. 네. 아빠 보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알았어요. 피로 회복제가 있으니까요. 지리산 마천면에 자리한 마천초등학교. 전교생 67명이 해맑게 자라는 곳입니다. 5월 달에는 선생님, 부모님, 또 우리 어린이 이렇게 감사할 분들이 참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했어요. 7단원에 고마운 사람께 편지를 쓰는 게 있어서 선생님도 편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받은 편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어떤 편지들인지 궁금하죠? 네! 선생님이 받은 편지예요. 편지가 낯선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그동안 받은 편지들을 보여줍니다.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은 편지라는 새로운 세계에 호기심을 반짝입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전할까? 무엇이든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편지는 매력 만점입니다. 쳐다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편지를 쓸 것인지 마음속으로 정했죠. 전하고 싶은 말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쓰면 좋을까요? 저요. 나도 알고 있는 건데. 끝인사입니다. 아버지. 아쉬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참 고마웠더라.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성범이는 두 눈을 꼭 감고 누군가를 골똘히 생각해 봅니다. 떠올렸습니까? 네. 그렇다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써줘. 선생님이 준비한 편지지를 받는 아이들. 처음 써보는 편지에 마음이 설렙니다. 또각또각 책상 위 나무 연필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연필을 따라 달립니다. 하지만 편지 쓰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애꿎은 연필머리만 책상에 방아를 찢네요. 성범이는 그림까지 곁들여 편지를 씁니다. 아이들은 정성껏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아이들 편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아빠께서 떡이랑 빵이랑 우유를 갖다 주셨습니다. 제가 돈을 없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줘서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성범이에요. 할머니께서 논에 가서 형이 논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잖아요. 주시는 거예요. 네. 우표를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우표를 안 붙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편지도 처음 써보고 우표도 처음 본 아이들. 처음엔 우표가 스티커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이젠 우표도 척척 잘 붙이네요. 자, 가서 여기에 보면 통이 있어요. 요 속에 넣으면 돼. 학교 현관 옆에 우체통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넣으세요. 아이들은 처음 써본 편지 덕분에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한가 봅니다. 넣으세요. 넣고 오세요. 받을 사람을 떠올리니 봄비 마냥 마음이 설렙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담아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 빨간 우체통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지리산 우체부 한재경 씨의 오토바이가 학교로 들어섭니다. 그날 우체부는 아주 오랜만에 편지를 수거하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집니다. 우체부 어깨에 신바람이 덩실 실립니다. 지리산 우체부가 다니는 길은 지리산 둘레길 구간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을 에둘러 난 길을 지리산 둘레길이라 하죠.
요즘 들어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구간은 관광지가 아니라 마을, 농로, 숲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리산 정상을 곧장 오르지 않고 애둘러 가는 길은 느리고 느립니다. 그 길은 흡사 거대한 자연을 닮았습니다. 야, 나무 크다. 지리산 둘레길을 잇는 길과 길 위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만납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든 생명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저 스쳐갔을 사람들이 둘레길에서는 자연스레 길동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정표를 따라 함께 길을 걷습니다. 남친과 좀 피곤하겠네요. 길을 허락해 주신 마을 사람들, 숲속 생물들에게 감사를. 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다랭이. 지리산 둘레길에서는 보는 것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소리 한번 딱 지르고 싶은데.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싶고 그 풍경 따라 생각도 깊어집니다. 잠깐만 좀 나와봐. 그쵸. 보고 싶은 사람들 생각나고 부모님 가족도 생각나고 남자친구도 생각나고 그래 보고 싶은 사람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저를 위해서 뒷바라지 주시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예. 일로 가면 금계마을 가는 거죠? 지리산 둘레길은 옛길을 최대한 그대로 살린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옛 추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길동무들은 숲길을 걷다 한 농가에서 인심 후한 할머니를 만나 봉숭아꽃을 얻었습니다. 봉숭아 뭘 떨어달래? 온 김에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해요. 안 해봤죠? 아니요, 해봤어요. 아기 때 엄마가 해줘서. 콩콩콩 돌 위에 봉숭아 꽃잎이 더욱 짙어집니다. 첫눈 올 때까지 안 지워주면은 첫사랑? 나 첫사랑이 있을 나이는 지났는데. 다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사랑이었는데. 길 위에서 처음 만난 세 사람. 산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시골 길가에 핀 봉숭아 꽃잎이 젊은 도시인들을 옛 추억으로 물들입니다. 손끝에 올려진 봉숭아 꽃잎이 물드는 시간. 어린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기억도 안 나요. 유치원 때? 6살? 5살? 그때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감동은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한결같습니다. 문방구나 슈퍼에 봉숭아 가루 파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응, 봉숭아 가루를 팔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천연이잖아, 천연. 그쵸. 문방구에 파는 거는. CS 완전 좋아하나 보다. 미드잖아, 맞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찾은 지리산 둘레길.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니 길동무 세 친구는 그새 자연에 물들어 버립니다. 마천 우체국의 분주한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고 오늘따라 지리산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힘차게 들립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의 마음이 갈대길을 돌아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우체부는 며칠 전 마천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집집마다 배달하는 중입니다. 어디 계시나? 하우스에 계시나? 왔습니다. 형님. 왔습니다. 왔습니다. 바쁘시네 얘. 성범이가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편지 쓴 거 알고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네.
그런다 하더라고. 아, 할머니한테 쓴대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살았다고. 형님하고 해수한테 써야 되는데 왜 할머니한테 써주시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쓰는 한번 보시 형님. 마천 초등학교 2학년 한성범. 형님 한번 보시. 아이고야. 해수도 한번 보시. 한번 뜯어봐야지. 그러니까. 뜯어봐야지, 뜯어봐. 뜯어봐야 쓰는 거. 어떻게 써놨는 거 알지. 내가 지금 자랑하더만. 할머니한테 편지 썼으니 잘 봐봐. 내가 엄마가 뜯어볼까? 뜯어봐. 바쁘게 움직이던 일손을 잠시 접고 모두들 편지에 집중합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많이 키워줘가지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예. 할머니가 키워줬어요. 못 본다고 이 사람들은 둘이 나가 서울 있었고 살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이거 할머니 고생만 하시네. 그래도 쓸만하네. 형님하고 해수하다. 엄마 아빠한테 안 쓰시고. 할머니한테 정이 많죠. 아이고. 예. 어린 아들이 손자가 무엇라 썼을까 내심 궁금해집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성범이에요. 할머니께서 논에 가서 형이 논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저를 업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거 예전에 어머님한테 이야기해줬던 거. 그 고구마 뭐 얻고 그 캘 때 그거 이야기인가 보다. 밥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할머니 옷도 사준다네. 성범이가 쓴 편지 한 통이 온 가족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슴이 짠해집니다. 틀리죠. 마음이 틀리지. 제가 어떻게 머리에서 그걸 다 깨어나갖고 써니라고. 참 희한하고만 어린 것이. 나는 어제 이야기하길래 예사를 했는데 오늘 본 게 직접 본 게 눈물이 나. 나 그런 거 딴 생각 없고 했는데 저는 그거 안 잊고 애까는 데 없고 했는데 그래 안 잊었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와 살았던 성범이. 아이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그 고마움을 말이죠. 내가 찡하지 않으면 막 기가 착 많이 눈물이 자꾸 났어. 나는 애사력이 있지만 어찌 그런 걸 안 잊어버리고 아이고 참 어린 것이. 어린 손자의 편지 한 통이 칠순의 할머니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또 잘 뵙고 나중에. 자주 와야 돼. 함께. 음수라도 한잔 하고 가. 나 지금 또 다른 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오늘 고생하시고요. 예. 애썼습니다. 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우체부는 이런 날이면 콧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집니다. 개나리꽃도 장단을 맞춰줍니다. 지리산 산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배달 일이 고되지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자신의 일이 즐겁습니다. 요즘 바쁘니까 추석 명절이 그래 놓으니까 공항금도 많이 나오고 우편물도 많이 때가 돼 놓으니까 일찍 못 나가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 같이 시켜 먹고 있어요. 평상시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하는 와중에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이제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또 손님 오시고 그래가지고 명절이 다가오는 요즘은 유난히 택배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 하나에 문제가 생겼네요. 여보세요? 예, 아줌마 우체국입니다. 예, 또 고생 많으시지? 예. 그 와중에도 살뜰하게 인사부터 챙기는 우체부. 버섯을 보내셨는데 예. 안에 이게 내용물이 좀 터졌나 봐요. 예. 아니 이게 너무 많이 깨진 것 같아서 아예 지금 뭐 물이 흥건을 하거든요. 아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또 속 안 상하시겠습니까? 파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받으시는 분이 수치인이 그냥 갖다 주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안 흐르게끔 해가지고 좀 갖다 드리려고. 지리산 산마을을 돌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체부는 길을 떠나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서 오토바이 가득 기름을 채웁니다. 비상용 휘발유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마천이 좀 산악 지역이고 이 근처에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그 여유분으로 안 가지고 다니면은 오토바이 기름이 모자라 가지고 다시 나중에 오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여유분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출발. 우체부의 오토바이가 길 위를 달립니다. 험한 산길을 달리고 미끌미끌 계곡길을 내달려 울퉁불퉁 돌길을 지나고 크고 작은 웅덩이를 피해 지리산길을 달리고 달립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뭐 보내시려고요? 아이고 뭐 아무것도 보낼 것도 없고 너무나 하고 있는 거 쫓겨서 내 딸한테 보내려고 보내시려고요? 아이고, 기다릴 동안은 반갑다 반갑해. 농사 지었고 또 다 보내시려고. 지리산 산골 골짜기에 외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사신 지 벌써 46년이 된다는 할머니. 할머니는 아직도 가마솥에 장작불을 뗍니다. 손길이 한 번 더 갈수록 고사리는 더 고소해지고 한평생 지리산에 의지하며 토종벌을 키우는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나이시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생업을 꾸려나가십니다. 오늘따라 할아버지 댁이 분주합니다. 멀리 창원에 사는 막내딸에게 택배를 보낼 참입니다. 김창룡이 이거 끝에 뭐 아니 우짜겐 뭐 더운데 고생도 고생이지만 안 그래가지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뭐. 우짜 그걸 생각하면 더 반갑고 고맙다. 우체부는 제1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손을 거둡니다. 모르게 또 이제 해무라 보고 내가 적어갖고 제가 써드릴게. 이날 할아버지는 우체부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체부는 정성을 들여 한자 한자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러주시는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제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야 잘 썼는가. 할아버지도 한번 잘 들어보셔야지. 외손자 종혁이 수진이 수빈이에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아유 더운데 그래 조심해. 그러지 하나도 일하지 마시고. 고맙다. 할머니는 우체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리산 산골 할아버지 댁을 내려오는 길, 우체부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리산 바람도 쉬어가는 곳, 우체부도 잠시 쉬어갑니다. 짐이 실린 오토바이는 무겁지만 우체부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지리산 우체부는 길 위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뭐 하시는 타장하셨어요? 뭐 하시는데요? 아저 집에 택배 하나 갖다 놨거든요. 택배 전화기인 같던데요. 예, 이제 막 갖다 놓고 왔어요. 예, 아저 내려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 우체부는 그걸로 족합니다. 좀 많이 하셨네요. 예? 택배하고 그게 우편물이 많이 오니까 마친 거 다 하고 나면 뭐 한 2시 넘어비더라고요. 그런 게 고추거리 많이 하셨네요. 맨날 바닥에 계시도 고추거리 많이 하셨어요. 자,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마을 어귀 평상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웃음꽃을 따라가 보면 어김없이 우체부의 오토바이가 서 있죠. 망설임 없이 토란대 나물 한 입을 베어 먹습니다. 향그러운 나물 향이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맛있다. 네, 대가 맛있더라고요. 우체부는 할머니들의 말동무를 잠시 하고 바삐 일어섭니다. 맛있다. 이 마을에 오면 안부를 챙겨야 할 분이 또 계시거든요. 할아버지
왔습니다. 쩌라해. 뭐 식사는 그래 하셨어요? 나? 예. 아이고만 어째 소장 한 꼬 먹고. 아이고 술 드시면 어떡하지? 술 드시면 안 되시지. 아유 안 그래. 막 온 집에 또 비도 오고 하길래 할아버지 잘 계신가 싶어서 한번 대답하러 왔어요. 그렇잖아. 예. 배달할 우편물도 없지만 일부러 찾아온 우체부의 방문에 할아버지는 마냥 기쁩니다. 예. 비가 와서. 그 오가면서 자주 들릴게. 예. 예, 가겠습니다. 예. 예, 좀 쉬시게. 예. 마을 어르신들은 우체부를 기다립니다. 우편물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거죠. 그의 환한 미소와 정감 넘치는 인사를 말입니다. 지리산 우체부 생활 17년 차. 느슨할 법도 하건만 우체부는 쉴 사이가 없습니다. 배달 틈틈이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네, 뭐 하시는데? 아, 어디 갔다 오시기를? 그의 행동과 말은 스스럼이 없습니다. 택배도 또 오고. 아이고, 이거 어디서 왔니, 이거? 아이고 욕받네. 사과인데. 저건데 아이고 네. 욕받네. 우리 사오가 보냈지. 아, 그러셨어요? 아, 택배가 잘 안 올라가지, 차가 이쪽으로. 문도 엄마 갖다 줘라. 아, 있어요. 무도 있어요? 요새 뭐 금값이라는데, 야채값이. 내가 요것을 사는데 네. 8,000원 줬다. 요거는 10개 넘어 사는데. 아, 그 길은 꽤 비싸요? 아, 요새 비가 많이 와놓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가 오면 반가운 아들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쉬었는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할머니의 그런 마음이 한 소쿠리 가득 담겼습니다. 뭐 그럼 많이 뽑으셨어요? 내일 모레 또 명절 오라면 집 식구들 오면 주셔야 되긴데. 쪽파 뿌리에 매달린 잔흙까지도 탈탈 털어줍니다. 아이고. 우체부는 한사코 마다하지만 더 이상 할머니의 정을 내칠 수가 없습니다. 왔네 내가. 저리 물어. 야가. 네, 그렇게. 아 맛있겠다. 나 진짜 이거 좋아하는데. 저리 사금 저리 된다. 색깔로. 알았어. 아 그건 냅두고 집에 해 잡자. 그걸 뒤에. 말기하지 안 하지. 뒤에. 말기에. 이거 볶으면 뜨잖아. 할머니는 알고 계십니다. 우체부가 얼마나 진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눈 오면 얼마나 힘이 드노? 어? 그눈 이 오토바이 이거는 잠깐만 겁난다 이가. 진짜 이거는 눈 왔다 가면요 힘든다. 그래 저희는 경기 하지 다 못 한다 봐. 일단 내가 시골이 좋으니까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래 놓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 사정을 다 하니까 일단 시골이 좋더라고. 고향이니까 그래 놓으니까 시골을 지원하게 된 거지. 일단 이날 이때까지 시골에서 자라러 왔고 아무래도 시내보다 삭막한 시내보다 인심후한 시골이 좋더라고. 우체부가 배달하는 것은 우편물만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천천히 흘러가는 시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아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소리하고 새소리하고 보이는 건 잠자리하고 나무하고 하늘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리산 숲은 그저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지리산 우체부는 넉넉한 산을 닮았습니다. 장에 갔다가 늦어갖고. 게다가 우체부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정방 들었다. 택 타고 여기로 때려 집어가지고 아예 정방 들었다고 우리 집안. 그래서 길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굽은 등을 무거운 짐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예. 천천히. 어르신들은 그런 그가 고맙습니다. 어쨌든 정말 친절해. 뭐 10분을 보나 20분을 보나 인사를 꼭 하고 100분 1000분. 예. 묵은 것을 먹으면 덜렁 얹어다. 금방 덜렁 싫어져. 바쁘다 하면 맞춰서도 태워다 준디 뭐.
세월의 무게가 꼿꼿했던 등을 굽게 하고 인생의 비탈길에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등짐을 메고 진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난히도 우체부에게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그냥 내일처럼 편안하게 어려우니까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단 내 눈에 보이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며칠 뒤 지리산 할아버지 내외가 보낸 택배가 막내딸 집에 배달됐습니다. 네. 네, 왔습니다. 아이고, 무거라. 여보, 반영에서 택배 왔어요. 아이고, 무겁다. 이거 뭐 편지도 있네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던 막내딸이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누나가 수신아, 일로 와봐봐. 할머니가 편지 보내셨네. 할아버지 편지는 처음 받아봅니다. 할머니야. 수진이. 그럼 막둥이가 읽어보자. 자, 수진아 읽어봐. 외손자 정혁이 수진이 수빈이에게. 편지 속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목소리가 떠오르는 듯합니다. 평소 말씀 없이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할아버지. 표현은 서툴고 투박하지만 편지 속에 담긴 마음만은 잘 전해졌습니다. 더운데 몸 건강하거라. 감동이다. 시골에서 편지를 읽는 내내 가족들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서 놀던 추억에 빠져듭니다. 지리산 산골 마을, 계곡, 할아버지 댁 뒷뜰. 어느 여름날 먹었던 수박 맛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봤지, 너 쏴줄 때. 그 뒤에 밭은 안 가봤는데, 밭 안 가봤나? 그 집 뒤에 밭 있잖아, 수박도 하고. 거의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요. 기본 100통은 하는 것 같아요. 문자로는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걸 다 단축해서 보내서 내용은 없는데 편지로 하면 정말 진심이 묻어 나올 것 같아서 받으면 기분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리산에서 온 할아버지 편지 한 통이 막내딸네 가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족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죄송하죠. 뭐 철마다 그 농산물을 또 부셔오시고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간단하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편지를 써보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번씩 편지로도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훨씬 더 서로의 관계에 또 마음을 전하는데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핸드폰 문자를 100통도 넘게 치던 손녀의 손이 편지글을 쓰게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봤던 적이 있을까? 생각은 그리운 마음을 불러와 손끝에서 한자 한자 글자로 피어납니다. 손자는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직접 보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데 이번 편지를 통해서 보고 싶다고도 처음 말해보고 할머니 음식이 맛있다고 먹고 싶다고도 처음 말해보고 건강해야 된다고도 편지를 통해서 처음 말해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편지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전해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게 처음 써보는 편지. 가족들은 편지를 쓰는 동안 내내 행복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할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로 전해져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편지. 편지는 지리산 둘레길과 닮아 있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걷던 길동무들. 그들은 숲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길 위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건 우리
아까 음료수 사 먹으면서 걸어왔던 거 둘리 농길 그거 같지 않아요? 다랭이로 그 꼭대기에서요? 한 친구가 제안합니다. 우리 편지 한번 써볼래? 나 편지 자주 쓰는데? 이메일 말고요. 이메일 말고 그래, 손편지.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손편지. 난 자주 써요. 솔직히 글씨를 못 쓰잖아 남자. 나는 악필이라서 글씨 쓰는 게 좀 그렇네. 아니에요. 악필이라도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글씨에. 달라요. 손편지 받으면 기분 다르다? 나 이거 한 장 쓰고 가려고요. 길동무들이 숲속 바위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한 글자에 지난 추억을 떠올리고 한 글자 속에 사랑을 담습니다. 메일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잖아요. 메신저도 그렇고. 근데 손편지는 진지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메일에 쓰는 내용이랑 손편지에 쓰는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손편지는 답장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왠지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답장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왠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 못한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닌가. 정말 자기가 말로 하기 힘들거나 행동을 보이기 힘든 거를 글로 쓰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아무래도 진심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제대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산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쓰는 편지가 또 색다른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정이라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제가 편지를 이렇게 받아놓은 걸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보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시절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의 흔적이 자취가 남는 것 같아요. 편지라는 게. 숲길에서 쓰는 편지는 그래서 남다른가 봅니다. 길동무들은 남은 여정을 떠납니다. 산은 우리네 인생의 굴곡진 모습을 닮았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자연은 시간과 정성, 수고로움을 더하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편지 왔습니다. 편지가 어디서 왔어? 예, 저번에 택배 보내셨더만 막내 아드님하고 그 행복은 아주 작고 소박한 곳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처럼 말이죠.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붙이길 야무게 붙이실 거면 뭐라고 써놨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종혁이에요. 몸 건강히 잘 계신가요? 명절날이 아니면 찾아뵙기가 어렵네요. 제가 시골에 안 가본 지 약 4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립고 집도 그립고 계곡도 그립고 할머니표 토종 삼계탕도 그립습니다. 아참,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18년 동안 살면서 처음 편지를 쓰네요. 히히히. 할아버지는 처음 받아보는 손주들의 편지에서 따뜻한 마음을, 정을 느낍니다. 아니 사진도 있네. 가족 사진 보내시는 것 같구만요. 아, 야, 잘 나오셨네. 한범희 씨 할아버지. 누구 누군데 여기가? 오늘 밤 늦도록 두 분은 손주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 또 보실 겁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막 그래도 완전히 사실 운동삼아 하기도 하고 또 해가지고 말려서 아들 주는 그 재미도 있고 그래서 잘 그려. 원래 이게 세월이 가고 부모를 난 부모로 구면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살고 또 자식은 또 자신 나름대로 또 지금 잘하려고 힘쓰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는 거지.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팍팍할 때 우리는 일상을 뒤로하고 길을 떠납니다.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언덕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편지는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희망이 될 반가운 편지. 보내는 사람에게는 그리움과 설렘이 가득 찬 편지. 250원. 우표 한 장에 250원. 마음과 마음으로 긴 여행을 떠나는 경비치고는 참으로 소박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맞죠? 나야. 이거 완전 귀여운데? 짱네. 잘 가겠죠? 네. 잘 가라 편지. 고단한 일상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정과 위로를 주거라. 집에서 보자. 우체통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편지의 울림이 듣기 좋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마음을 담아 쓴 편지는 받는 사람의 가슴을 북처럼 울려줄 것입니다. 이제 우체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우체부의 수고로운 발품 덕분에 길동무들의 편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마음과 마음 사이를, 정과 정 사이를. 그 멀고 긴 길을 이어주기 위해 지리산 우체부가 길 위에 섰습니다. 저도 우체부 아저씨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우체통이 보이더라고요. 1초면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인데 그거는 우체부 아저씨들이 꼬박 하루 종일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달라서 어느 순간부터 그 편지라는 자체 아니면은 우체국이라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우체부는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